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3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볼 거고요. 국제유가 맛집인 만큼 국제유가 과연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과연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비추고 있는지 우리 돈다방 미쓰리 시청자님들, 청취자님들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과연 호재 리스트에 올려야 될지 악재 리스트에 올려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썸머타임을 적용받게 되는 뉴욕 증시의 스타트를 제가 지켜봤는데요.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혼조세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승 시작한 지수도 아주 소폭 상승, 하락으로 출발한 지수도 아주 소폭 하락. 미국의 국채금리 눈치를 좀 보는 거겠죠. 그러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3대 지수가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장 막판 갈수록 점점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증시 움직임입니다. 저는 돈다방 미쓰리에서 나스닥이 급락했다, 코스닥이 폭등했다, 이렇게 급락, 급등, 폭등 이런 단어, 붕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괜히 심장 약한 투자자들 심장병 유발 가능한 멘트들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저는 지수의 움직임은 우리가 왜 흔히 두려움을 타고 지수는 올라간다라든가 이렇게 서로 지금 시장에 분포되어 있는 이슈들, 악재 같은 것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조용히 아주 얌전하게 움직이는 지수의 움직임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이 돼야지만 개별 종목들, 테마주들을 비롯해서 종목들이 좀 기지개를 피고 움직임도 좀 활발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다우지수는요 0.53% 상승, 나스닥은 1.05% 상승, 그리고 S&P 500은 0.65% 상승했습니다. 경제회복 낙관론이 이날 뉴욕 주식시장을 처음에 국채금리 눈치를 보게 하지 않고 나중에는 기지개를 피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정확히 며칠 날 방송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인프라를 걱정하는 건 괜찮다. 왜? 인프라를 걱정하게 되면 사실 쓸 카드가 많거든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부양책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살짝 걱정스러운 부분은 바로 그놈의 미국 국채금리인데요. 국채금리도 연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부작용들보다는 오히려 경제가 뒤로 가는 거를 걱정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펜에다가 이렇게 잉크 묻히고 사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딱 50일 만에 멋지게 사인한 그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너무나 아름답게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 경제 지표도 누르고요. 하물며 하다 국제 유가까지 이렇게 누르면서 인플레 우려를 잠식시키고 국채 발행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요, 약간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플레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인간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이놈의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뒤로 간다면 당장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인플레 따위는 걱정하지 않고 미국이 다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지표 발표가 좀 많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경제 회복 낙관론, 기대론이 이날 뉴욕 증시를 상승시켰다.
당장 지난주에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을 받고 당장 미국 국민들에게 1,400달러씩 현금으로 쥐어지는 돈이 풀리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5월 초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들은 백신을 맞게 하겠다. 그래서 7월 4일 그 역사적인 독립기념일 날 미국은 외관상으로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선전포고하자 미국 증시는 그래 정말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야 라고 긍정적인 움직임이 주식시장에 녹아든 겁니다. 자, 경제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경제지표가 3월달 뉴욕 제조업 지수, 우리가 엠파이어 지수라고 불리우는 제조업 지수가 2월 달에는 12.1이 나왔는데 3월달 이번에 발표한 지표는요 17.4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그리고 월가 예상치 15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이 지표가요, 만약에 지난주 같았을 때 나왔다면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미국이 인플레가 어쩌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거고 막 이렇게 막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들었을 텐데 지난주에는 이런 작전을 쓰지 않았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 경제 지표 잘 나오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미국이 소매 판매를 발표하거든요. 소매 판매도 아유 미국 소매 판매 좋아요라고 이렇게 대놓고 자랑질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미국 국채 금리 움직이는 건 그닥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쓰리와 연애하고 있는 주식은 이제 국채금리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다른 거를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물론 앞으로 국채도 발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여전히 국채 금리가 주식시장에 언급이 되겠지만 여러분 3월 15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확인해 보신 바와 같이 그닥 미국은 그닥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 쓸 카드가 있거든요. 자, 당장 그 쓸 카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FOMC 회의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되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그 다른 어떠한 것들, 즉 미국 경제가 백신 접종과 부양책으로 회복이 될 건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인플레 우려 따위는 쓸 카드 많아.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만약에 경기가 뒤로 가면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는요. 굳이 지난주 소비자 물가 지표 포장하듯이 그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포장하고 아니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헐, 왜 이렇게 안 좋지?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은 우리는 또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미쓰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능력이 그닥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 따위가 감히.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이, 제롬 파월, FOMC, 너 지난주에 22 봤지? 22에서 너 그냥 금리 안정하기 위해서 장기채 매입 속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했다잉? 니네도 뭔가 해야 된다라고 FOMC를 이렇게 째리고 있습니다. 너 22 봤지? 22도 장기채 금리 막 술렁거리니까 채권 매입 속도 땡겨준대잖아. 너희도 뭐가 있겠지? 지켜본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뉴욕 증시가요. 장 초반에 혼조세로 시작을 해서 눈치를 좀 보다가 3대 지수가 상승 전환하고 그다음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하면서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 마감한 이유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다 라고 표현은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 보면 제가 아까 두려움의 공포의 벽을 타고 주식이 올라간다고 표현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뉴욕 증시도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22에서도
그렇게 뭔가를 내놨는데 FOMC 너도 뭔가를 내놔야 돼.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요. 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당장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이런 것 같습니다. 3월 말로 종료 예정인 금융사의 자기자본 규제 완화, 요거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에서 자기자본의 한도에 영향받지 않고 니네가 사고 싶은 대로 돈 이렇게 뭐든지 사고 한번 해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 국채가 발행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 방송에서 지난주에 3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가 응찰률 잘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잘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적으로는 잘 판매가 됐지만 질적으로 좀 들여다본다면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외국인들은 몇백 년 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심장부인 월가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사준 비율이 거의 19에서 20%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국채를 발행했을 때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사준 수요가 거의 8에서 9%, 거의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수요를 미국 국채를 과연 누가 사줬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금융사 자기자본 규제 완화를 적용받고 있는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미국의 국채를 열심히 사준 거죠. 앞으로 아직 이번 주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통과한 다음에 조 바이든 표 3조 달러, 4조 달러 지금 인프라 법안이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것이 또 몇 달 뒤에 법안이 통과되고 진행이 된다면 미국은 계속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금융사의 자기자본 규제 완화 이거를 스톱시켜 버리면 미국 국채를 소화시켜 줄 만한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FOMC에서 나올 만한 정책으로는 이번 달에 종료 예정인 금융사 자기자본 규제 완화를 연장해 줄 수 있다.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 이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은데 이번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글쎄요. 카드를 꺼낼까요? 저는 꺼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 카드를 지금 꺼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인플레 정말 문제가 되면 뭔가를 쓸게. 우리 여러분 2019년 연초에 이렇게 인플레가 문제가 돼가지고 한번 증시가 출렁출렁 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플레이션 미국의 국채가 3%를 뭐 초과하냐 마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6%에서 그냥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벌써 그렇게 뭐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쓸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 미국이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 국채 수요를 담당해 줄 수 있는 금융사의 자기자본 규제 완화는 연장 대신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조금 그 카드는 나중에 써도 되니까 굳이 이번 FOMC에서는 내놓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야, 너 ECB 봤지? 너 ECB에서 이렇게 했는데 니네 안 해?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미국은 통화 완화 정책 계속 유지하고요. 금융사 자기자본 규제 완화 이거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시장에서 에이씨 그리고 실망하게 될까봐 그 부분이 문제지만 사실 그것도요. 제가 늘 여러분 경제는 말장난이라고 하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정책을 내놓지 않고 그냥 자기 자본 규제 완화 연장하고 감사합니다로 들어가면 시장에서는 에이씨 하고 실망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래, 미국이 저만큼 경제 회복에 자신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요. FOMC 결과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기자회견이 나올 후폭풍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그림을 그려드리는 그 기준은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자 이렇게 만년필에다가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잉크 찍어가지고 자 빨리 하원 통과해봐, 빨리 사인해줄게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잉크가 마를까봐 마르기 전에 12일이 아니라 11일 날 앞당겨서 사인을 했습니다. 이게 농담 같지만 이게 대충 들어오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 조 바이든이 잘 사인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표 어떻게 포장했습니까? 잘 나왔지만 뭐 근원물 다 빼고 했으니까 전월 대비 부진했고 예상치보다 낮았고 이렇게 포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3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부양책이 잘 통과되기 위해서 너무나 제가 판을 잘 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지금 시장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플레는 괜찮아. 인플레는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라는 부작용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판이기 때문에 뭐 쓸 카드가 많아. 이렇게 그렇게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경제가 뒤로 가면 이게 또 고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미국 경기 회복 가능해. 야, 7월 4일 날 아마 미국 대부분이 다 정상화돼 있을 거야.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 지표도 잘 나와야 되고요. 예. 그리고 굳이 FOMC에서도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는 실망감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저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뭐 ECB에서 채권 매입 속도를 앞당기겠다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대신 국채 발행은 계속 해야 되니까 금융사 자기자본 규제는 완화해 주는 거 요거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유가로 넘어가면은요. WTI가 0.3% 하락해서 65.3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요. 이날 중국 경제 지표가 잘 나왔거든요. 중국의 산업 생산 전년 동기 대비 35.1%씩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거든요. 그럼 국제유가는 우와 중국의 경제도 좋고 미국 경기 기대도 되고 그러면 이날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날 국제유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냐면 이란이 계속 지금 미국을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3월 15일 국제유가시장은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로 가득했습니다만 국제유가는 이날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레벨 부담이래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레벨 부담이 아니라 레벨 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예, 레벨 부담이 아니고 뭐 때문이다? 바로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난번 오펙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증산하려고 그냥 세팅 양복 입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이제 증산하자라고 폼 잡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국제 유가가 미쓰리를 포함한 언론에서 야 이번에 오펙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증산한데 어머 어떡하면 좋으니 이러는 바람에 오펙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60달러를 내줬고요. 그러는 바람에 오펙 회원국들이 산유국들이 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지 말자. 우리 카톡으로 그냥 서로 증산하자. 이렇게 결정을 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미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제가 그랬죠? 여러분 산유국의 그 송유관 거기에다가 이렇게 밸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러면 만약에 사우디가 하루에 뭐 얼마를 생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는 지금 자발적으로 하루에 100만 배럴 감산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고 지난번에 증산해야 되는데 못했고 그냥
국제유가 송유관의 밸브를 이렇게 좀 틀은 거죠. 그리고는 어머, 세상에 직원이 깜빡하고 송유관 밸브를 안 잠근 것 같아. 그래서 생산량이 늘었어. 라고 한들 사우디아라비아 뭐 석유 장관을 뭐 주리를 틀겠습니까? 아니면 뭐 두들겨 패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증산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 오페크가 끝남과 동시에 해드렸는데 지금 국제유가는 바로 그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승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세상만사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국제유가가 그렇다고 이대로 줄줄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항상 뭔가 반전시킬 만한 요인들이 있고요. 경제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원자재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뭔가 반전 포인트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제유가 체크해 봤고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시간인데, 제가 오늘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내용은 이거죠. 지금 증시는 국채 금리 따위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이미 저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미쓰리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주식시장은 국채금리 그냥 그런데 나는 국채금리보다 과연 지금 산책하는 개 시나리오 3개 중에서 몇 번째니?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경제가 좋아짐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부작용,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쓸 카드가 있어서 그닥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이야기는 벌써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쓰리 생각에는 그거를 굳이 지금 쓰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 카드를 지금 꺼내겠습니까?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쓰면 됩니다. 자, 국채금리가 상승한다. 이거 해결 방법 분명히 있는 거죠. 백신 접종 잘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네덜란드 거기에다가 독일과 프랑스까지 아스트라제네카를 일시 접종을 중지시켰습니다만 이것도 뭐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 인류가 코로나 백신 임상 실험 대상자라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있는데요. 그 공약이 뭐냐면 바로 증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의 법인세율을 21%까지 다운시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28%까지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놓고 겨룰 때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더 선호한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올 정도로 조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증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증시에서 재료로 소진되면 시장에 호재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4조 달러 인프라 법안이 또 바통을 이어받을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요.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이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조 바이든이 증세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장이 허걱해야 되잖아요. 증세한대. 여러분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얘기 뭡니까? 기업들의 어떤 활동에다가 이렇게 발목을 제약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저는 이런 한번 음모론을 제기해 보는 거죠. 증세? 쉽게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말 증세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얘기죠. 그런데 왜 지금 상황에서 증세 얘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미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번 주만 보더라도 미국은 우리 미국 경제 좋아요라는 거를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국채금리가 나댄다. 국채금리가 나댈까봐 조용히 증세 얘기를 꺼내면서 견제해 주는 거죠. 내년 11월에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뭐가요? 미국의 중간선거가요. 중간선거 전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 얘기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완벽히 잡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잡히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요. 예, 대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날 혹시라도 인프라가 나댈까봐, 인플레이션이 나댈까봐 증세 얘기를 이렇게 꺼냄으로써 인플레를 견제시켜줍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가 걱정하는 건 뭐라고요? 지금 증시가 걱정하는 건 뭐라고요? 예. 그래,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 좋다고 좋아질 거라고 마음껏 자랑해봐. 인플레가 걱정되니? 그러면 해결책 많아. 여차하면 연준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쓸 거고, 뭐 증세한다고 하면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조심할 거고, 증세를 한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미국 주식시장이 국채금리가 사실 이날도요, 뭐 국채금리가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이날도 국채금리가 1.62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뭐 1.5를 갔는데 1.6을 돌파했는데 그때 막 난리를 쳤는데 지금 하물며 1.6 이상에서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아웃 오브 안중이잖아요. 왜 미쓰리가 지난주에 왜 앞서서 방송에서 여러분 지금 주식은요 국채금리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얘기한 그 이유가 아마 이번 주 아마 오늘 뉴욕 증시를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좀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 그래 앞으로 가는 거는 괜찮아. 가다가 발생되는 문제는 잡을 수 있어. 문제는 이렇게까지 돈을 풀었는데 만약에 경제가 빽하면 다시 부양책을 쓸 수 있습니까? 이미 앞서서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는데 푼 지 얼마 안 됐는데 경제 지표가 뒤로 가면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국채금리가 살짝 나대더라도 뉴욕 증시는 그저 뉴욕 증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거에 좀 만끽하는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 계속 지금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인데요.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백신을 사람들이 접종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저는 그냥 지금 전 인류가 그냥 임상실험 대상자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2월인데 2월 달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준으로 열심히 지금 백신 주사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의 효과가 있다 없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물론 부작용은 있고 이런 사망자도 생기고 백신 주사 맞은 다음에 어떤 뭐 고열이라든가 이런 부작용도 의심 사례가 계속 뭐 발견되고는 있지만 이것조차도 당연히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전 인류가 이렇게 임상 대상자로 주사를 맞고 있잖아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독감 주사를요. 한 10월에 맞죠? 여러분 독감 주사의 효과가 몇 개월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개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주사를 맞아서 항체 생기고 한다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정도. 요 추운 날 이제 독감 주사를, 그러니까 독감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독감 백신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을에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검증이 안 된 게 뭐냐면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상황을 봤을 때 뭔가 효과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건 뭐냐면 이 백신 주사가 이게 임상실험을 막 했는데 막 사람이 진짜 막 죽어나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제약회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얘네들이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과연 효능이 몇 개월이에요?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백신 주사를 맞고 있는 전 인류 백신 접종자들은 과연 이 백신의 효능이 몇 개월인지를 테스트받는 임상실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아마 지금 2월 달에 맞으신 분들은 올해 또 뭐 가을에 또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접종받는 분들이 백신을, 그러니까 그 항체를 형성하고
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제약회사에서 또 백신을 만들고 하면 아마 글쎄요, 올 가을에는 어디 뭐 접종 받는데 가서 막 뉴스 보니까 계속 뭐 줄도 서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체크해야 될 것도 많은데, 아마 올 가을에는 그냥 동네 병원 가서 우리가 독감 주사 맞듯이 가볍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뜬금없는 얘기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팟빵 게시판에 에그숑숑님께서 달러와 주가의 연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5만 가지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왜 5만 가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올린 다음에 주가와 달러의 연관관계,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감성경제식으로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갈까 합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건강하고 행복하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가 아니라 황사 때문에 뒤질 것 같습니다. 진짜.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응원의 댓글 꼭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